자, 우리 엔캠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그럼 오늘 10월 23일 목요일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86,600원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파란 캔들, 음봉에 대한 실망도 실망이기는 한데 사실 더더욱이나 아쉬운 부분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았던 게 확실하거든요. 이때가 이제 지난 10월 10일이었어요. 10월 10일. 이 10월 10일에 여러분들 왜 의미가 있냐면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잠깐 개장했다가 또 바로 주말이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인데 이 구간 동안의 상승세를 쭉쭉쭉쭉 이렇게 좀 잘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특히 이제 그저께랑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선을 좀 잠깐 한 가지 더 그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장기 이평선이죠. 224일선. 224일선을 최초로 뚫어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되면서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한번 줬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윗구간에서 마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갈 법도 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급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기관계의 순매수들 중에서도 특히나 투자 신탁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보수적인 집단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될 때 이 추세 전환의 신호를 충분히 해석하기에 좋은 의미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쏴주지 못하고 딱 부딪히고 내려오게 되니까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아쉬운 하루가 또 됐던 게 오늘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 시장 종합 지수를 좀 놓고 보게 돼야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오늘 상승한 종목 수가 한 6,7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보시는 것처럼 1,7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맞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둘 다 약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엔캠만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다 같이 눌리는 분위기에 좀 견인을 당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조정 같은 경우는 살짝 빠져가지고 조금 매집을 다시 하고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좀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해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나왔었던 요 보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보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중국 텐츠 BYD 캠캡 3강 전해액 체제라고 해서 엔캠이 뭐 추격한다 요런 보도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나왔었죠. 여러분들 요거는 왜 무시를 할 수가 없냐면 3강 전해액 체제 여러분들 이 전해액 기업들 중에 엔캠이 1위인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엔캠이 1위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는 엔캠이 4위 정도 돼요. 그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1, 2, 3위가 지금 중국 기업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전해액 시장의 주도권들 중에서 점유율이 무려 87.3%에 달하는 게 지금 중국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강 전해액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사실 우리가 탈중국 관련해가지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자꾸 이런 식으로 갈등이 커지게 되면 미국이 중국 걸 안 쓰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는 게 K배터리이기 때문에 탈중국하게 되면은 1, 2, 3위 바로 뒤에 있는 4위 엔캠이 지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여러모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가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전해액이랑 전해질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엔캠은 전해액 기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엔캠이 전해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해질과 용매와 첨가제가 있어야 돼요. 요거 세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전해액을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전해질 있죠. 이 전해질이 중국 의존도를 지금 탈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든 중국에서 좀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자꾸 이 중국의 점유율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전액 같은 경우는 엔캠이 수혜를 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게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수직 계열화라든지 내재화 같은 것들이 조금 해소만 된다 하더라도 상방으로 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마침 보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요런 부분들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중국 업체 중심의 독점 구조가 강화가 되면서 비중국계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특히나 엔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앞단에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부분들만 좀 해소가 되게 되면 충분히 상방으로 좀 열 법도 하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나중의 문제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ESS, LFP라든지 지금 당장 엔캠이 좀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시장 자체의 조정에 우리가 좀 같이 견인당하는 이런 흐름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좀 트레이딩에 좀 같이 임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엔캠의 개별적인 재료 있죠. 개별적인 재료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체크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뭐냐면 지난 10월 15일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6시에 나왔었던 이 보도를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배구조 재편은 여러분들 엔캠으로 있어서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글로벌 핵심 역량
물량 강화 승부수다. 뭐 요거는 뭐 좋은 단어긴 하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지배구조 재편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엔캠이 지난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작전 의혹이니 어쨌니 하면서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오정강 대표가 아틀라스 8000, 협진, 광무, 중앙첨단 소재 엔캠 해가지고 어디 지분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뭐 어디 지분을 어떻게 뭐 팔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수익 냈고 요런 것 때문에 욕을 지난 2023년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지배구조를 재편을 한다라는 거는 핵심 계열사 통합을 말합니다. 요거를 제가 이게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게 되면 조금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정리를 해온 내용이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요걸로만 봐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하나만 그냥 아시면 되거든요. 딱 하나만 아시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도 적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정강 대표 개인 회사가 보유한 광무지분 매각이라고 하죠. 오정강 대표의 개인 회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아틀라스 8000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틀라스 8000이죠. 오정강 대표 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엔캠과 아틀라스 8000이 있는데 아틀라스 8000이 광무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광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중앙첨단 소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끊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만 광무의 지분 매각을 통해 엔캠은 광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할 예정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핵심 계열사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요게 10월 15일 보도죠. 10월 15일 보도. 10월 15일 보도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요런 식으로 통합이 되게 되면서 중앙첨단 소재가 강하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광무가 강하게 악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월 16일의 주가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광무 같은 경우 10월 16일 날 엄청난 급락을 했죠, 여러분들. 광무가 10월 16일 날. 10월 15일 날 해당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당연히 재료 반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잠깐 224에서는 좀 끄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앙첨단 소재 주가를 보게 되면은 10월 16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121선을 뚫어낼 정도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에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중앙첨단 소재 사세요. 뭐 사세요. 이럴 수는 없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가 다 같이 움직이는 시장에 엔캠도 같이 견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최근 LNF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지금 실적 때문에 뭐 조금 잘 가고 있는 요런 애들 요런 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LNF를 지금 사기에도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이번 10월 4주차랑 5주차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아직 안 간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LNF의 지난 10월 14일을 보세요. 10월 14일. 원래 기존의 공매도로 요런 식으로 털어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뚫어냈었던 그 구간이 지난 10월 14일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LNF를 매수하라고 해도 이때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LNF를 이때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 재편을 이용을 해서 지배구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이버에다가 LNF를 검색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LNF의 모회사, LNF의 최대 주주가 여러분들 누구예요? 세로닉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LNF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LNF를 매수를 10월 14일 날 하라는 게 아니라 LNF의 모회사 같은 경우는 LNF가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같이 가져가도 돼요. 세로닉스를 보여드리는 게 세로닉스의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됩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LNF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조가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세로닉스를 건드려도 괜찮다. 왜냐면 LNF가 돌파 나왔으니까 이럴 때 세로닉스 건드려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날 이런 식으로 잡아간 거예요. 10월 15일 날 8,800원으로 잡았죠. 보시는 것처럼 10월 15일 날 이걸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리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다 보내드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캡처를 하지 않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 기준으로 어차피 2차 전지 추세 전환의 대장 포지션이 LNF이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최대주주 세로닉스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실현하자 세로닉스 8,800원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8,800원 이렇게 잡았고 제가 트레이딩하지 못하는 종목은 여러분들께도 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0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트레이딩한 걸 보여드리지만 여기 정확하게 세로닉스 남아있죠? 매입가 보시면 8,800원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8,800원 저도 동일하게 10월 15일 기준으로 8,800원 저도 동일하게 같이 매입을 했고요. 매도책을 한 12,870원이 지난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상한가죠, 여러분들. 10월 17일 12,870원. 이런 식으로 같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해서 7월 달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게 100만원씩 100단타라는 이름으로 정규반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거 지금 10월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좀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동안에 못 받으셨던 것들 다 괜찮으니까 이번 10월 10일 날 중앙첨단 소재 나갔었던 것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했고, 삼형엠텍 세로닉스 방금 전에 보셨던 예시가 8,800원에 들어가서 12,870원에 46% 수익을 만들었었던 세로닉스의 한 예시였죠.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나갔었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저희 채널 엔캠 주주분들한테는 무료로 좀 집계를 해서 10월 달에 좀 나갈 거니까 이번 4주차라든지 5주차까지 나가는 추가적인 종목들은 무료로 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강력하게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창에다가 좀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댓글창에 보이시는 요 자동 전송 버튼 있죠, 여러분들? 요거 스마트폰에서 요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되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뭐 제 번호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밑에 요것만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나는 문자 보내기는 건 싫다라고 하시면 여기 네이버 폼 링크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 나오니까 여기다가 엔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요거 클릭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게 되면 다음 거 요런 식으로 리딩방도 안 하고요. 소통방도 안 하고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해서 문자로 그냥 무료 알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다음 거라도 구독만 눌러놓으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엔캠 주주분들한테 저 개인적인 아쉬움도 조금 내비쳤던 날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시장의 조정에 좀 같이 올라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랫꼬리를 만드는 모습, 뭐 여러모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도 일부러 좀 내비쳤던 거니까 엔캠 주주분들한테 어떤 진심이 좀 전달되었을 영상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